40홈런 100타점이 사라진 거잖아요. 기아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도영은 눈부셨던 2024 시즌에 이어 이번 해에는 최악의 한 해를 경험했다. 시즌 첫 경기부터 햄스트링 부상만 3번 반복하며 30경기 출전에 머물렀다. 심재학 단장은 19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도영이는 계속 관리 중이다. 다음 주에 MRI 촬영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아는 김도영의 앞으로의 계획을 햄스트링 회복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 당장은 재활에 전념해야 하는 탓에 다음 달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심 단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팀에는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도영은 오프 시즌을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 햄스트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햄스트링을 자주 당하는 선수일수록 러닝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관계자는 격한 이동이 필요한 농구 선수들이 주로 하는 사이드 스텝 훈련이 야구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농구 선수들은 전후좌우로 하체에 부담을 많이 주지만 햄스트링 부상은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이범호 감독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최근 훈련 환경에서 러닝량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예전 선수들이 러닝을 많이 해서 햄스트링 부상을 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에는 경기 수가 적었고 결정적으로 그 시절 선수들은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에 모두 은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즘 주전 선수들은 30대 중반 이후까지 뛰며 144경기 체제가 분명히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은 144경기가 정말 힘들다. 풀 시즌을 다 뛰고 나면 몸 상태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참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 선수든 외국인 선수들이든 결국 안 다친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김도영 없이 중심 타선을 구성해보니 어려움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이범호 감독은 작년엔 도영이가 풀로 뛰어줬으니까. 올해는 40홈런이 빠진 거잖아요. 40홈런 100타점이 빠진 거니까. 작년처럼 도영이가 해결하고 형우한테 가느냐. 올해는 김도영이 없으니 해결 못하고 최형우에게 가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범호 감독은 지금은 형우가 해결을 못하면 성범이가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니까. 위즈덤도 마찬가지고. 점수를 내야 할 타이밍에 형우에게서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를 내기가 어렵다. 형우도 맨날 칠 수는 없으니까. 야구라는 게 흐름의 게임인데 못 내고 가면 또 바로 위기가 오고 그렇다라고 말했다. 기아는 올해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눈앞이다. 뼈아픈 실패다. 내년에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건강한 김도영이 필요하다. 기아는 김도영이 2024 시즌만큼 못하더라도 풀타임을 뛰며 중심 타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2025 시즌이다. 2025년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26년이 새롭게 열렸다. 기아 타이거즈는 6일 창원에서 열릴 NC 다이노스전을 앞두고 김도영의 시즌 아웃을 공식 발표했다. 8월 7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 수비 도중 왼쪽 햄스트링을 다시 다친 뒤 업계에서는 이미 시즌 종료로 판단했고 이범호 감독을 비롯한 기아 내부 역시 이번 시즌 복귀가 쉽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아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더라도 김도영의 출전을 포기한 상태다. 아직 햄스트링 상태를 지켜보는 단계라 야구에 필요한 훈련이나 준비는 불가능하다. 10월에도 정상적으로 뛸 수 없다는 전망이다. 올 시즌만 해도 3월 22일 개막 후 5개월 사이 왼쪽 햄스트링 2차례, 오른쪽 햄스트링 1차례 부상으로 이탈했기에 복고보다 몸을 제대로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범호 감독은 6일 경기를 앞두고 김도영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틀린 말이 아니다. 김도영의 2025년은 고작 30경기, 치욕의 시즌으로 마무리됐지만
2026년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 3월 말 개막까지 다시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충분히 몸을 회복하고 새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업계에서 나오는 말과 기자가 접한 다른 종목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김도영이 앞으로 햄스트링 부상을 피하고 오래 뛰기 위해서는 훈련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김도영은 2023 시즌 개막 직후 두 번째 경기에서 중족골 골절로 6월 초까지 재활했다. 당시 종아리 부상으로 재활 중이던 나성범에게 웨이트 트레이닝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전수받았다. 이후 김도영의 몸은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2024 시즌 눈부신 활약을 가능하게 한 기초 작업이 바로 그 시기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이 파워 향상에 분명히 기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야구라는 스포츠가 언제나 힘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유연성, 가동 범위, 안정성 등 장기 레이스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 역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른바 무게만 드는 방식에 치중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몸의 컨트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관점은 바로 사이드 스텝 훈련이다. 농구는 방향 전환이 작고 격렬한 움직임이 많은 종목이다. 하지만 농구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설령 있더라도 매우 드물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농구 선수들은 다른 스포츠 선수들이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사이드 스텝 훈련을 꾸준히 실시한다. 수비 동작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방향 전환이 작고 약속된 팀 수비를 위해서는 내 공격수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전체 움직임을 읽고 빠르게 옆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종아리와 허벅지의 다양한 근육이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발달한다. 야구 선수들은 농구만큼 극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받진 않지만 경기 중에도 방향 전환이 필수적이다. 곡선 주로를 달리고 수비 시 갑작스럽게 앞뒤와 좌우로 움직여야 한다. 도루 상황에서는 급격히 가속했다가 감속하는 동작도 필요하다. 이는 사이드 스텝 훈련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농구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김도영에게 가장 중요한 건 노력과 의지다. 천재성 뒤에 가려졌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다. 이를 의심하는 시선은 없다. 멘탈 또한 강하다. 좌절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선수다. 하지만 내년을 위해선 지금껏 보여온 노력과 의지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또 하나는 결국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 구단은 물론 트레이닝 파트 코치들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소속사 역시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김도영 혼자만으로는 이 고비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김도영은 메이저리그가 주시하는 선수다. 올 시즌 3차례 부상 소식은 분명 각 구단의 리포트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언젠가 메이저리그 포스팅 시 몸값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직 젊은 만큼 내년에 반등한다면 명성을 되찾을 기회는 충분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6개월이다. 이 6개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김도영의 야구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5 시즌은 이미 끝났지만 2026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됐다.